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디어와 트렌드 창업 두 번째 시간 이제 심화 과정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보셨던 분들은 우리 기초편을 통해서 어떤 트렌드를 있는지에 조금 더 이해를 되셨을 건데 그 트렌드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좀 어떤 좀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지 제 이제 사례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시간에는 채널마다 되게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잠깐 복습을 하면 목적성 있는 채널 어디였죠? 네이버.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를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SNS는 어떤 성질이다? 예, 자극적인 부분들이 있어 사진 같은 걸로 설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시각적인 업종들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외식업, 패션, 뷰티, 뭐 헤어, 색조, 네일, 운동, 여행 등등이고요. 그럼 유튜브는 어떤 업종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장기 채널이지만 거기서도 기획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체류 시간, 재생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서 창업하고 창업할 때 아이템으로 SNS나 채널들을 운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온라인이랑 이런 창업들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에 홍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키워드에서 승부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핵심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심화편에서는 이 키워드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이제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목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목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키워드라는 단어가 SNS로 가게 되면 해시태그라는 단어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성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걸 좀 잠시 놔두고 요걸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걸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이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네이버 광고라는 사이트가 나오실 건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그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실 거예요. 이때 이제 회원 가입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네이버 아이디를 로그인하셔도 가입하시면 되고 무료예요. 무료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요런 이제 로그인 화면이 나오시는데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라는 버튼이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키워드 도구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광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를 누르는 상태가 준비가 끝난 건데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어떨 때 사용하시는 거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하나 띄워놨는데 케이크 여러분 어떤 단어 검색하시겠어요? 케이크 자, 각자별로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많이 케이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케이크도 있고 케이크도 있으시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하는 게 중요하냐 그리고 이걸 왜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키워드라는 개념인데요. 자,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검색을 실제로 해봤을 때 제가 케이크를 검색을 해봤을 때 화면이에요. 일단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SNS도 마찬가지인데 친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나와요. 제목 속에 케이크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글만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뭐 3개 정도만 실제로 그냥 캡처를 해놨는데 케이크란 단어 없이는 케이크를 검색했을 때 화면이에요. 기억을 검색했을 때 그랬을 때 케이크 꼭 들어가 있어야 나온다.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내용에 넣거나 해시태그에 넣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돼요. 무조건 제목이 검색돼요.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케이크를 검색했는데 케이크가 나오지 않아요. 해시태그에서. 친 단어 그대로 나온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해지죠? 어떤 단어를 칠 것이냐, 어떤 단어를 내가 제목에 넣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케이크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왔고, 지금 배운 대로 케이크 검색한 화면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케이크가 제목, 포스팅 제목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당연히 해시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케이크 중에 쓴 단어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검색한 거는 제목이 없는데 나오는데요. 강사님 말이 틀렸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특수 케이스가 있어요. 특수 케이스. 어떤 케이스일까요, 혹시? 네, 어떤 케이스냐면
아무도 제목에 그렇게 안 적었을 경우, 즉 거의 안 쓰는 단어나 되게 생소하거나 어려울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보편적인 절대적인 룰은 친 단어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즉 홍대 맛집을 검색했는데 홍대역 맛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홍대 맛집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해하셨어요, 개념적인 거를. 그럼 어떤 단어를 써서 마케팅을 해야 좋은 것일까요? 이제 친 단어가 그대로 쓰면 나온다라는 거 이해했는데, 케이크를 쓸 것인가, 케이크를 쓸 것인가, 케이크를 쓸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질문 드리면 이렇게 해요. 배운 대로니까 제목에다 셋다 넣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제목에 셋다 넣으면 돼요. 왜? 제가 제목이 검색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절대적인 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하나 보니까 여기에 셋다는 사람이 없네요. 케이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케이크를 봤을 때도 그럴 거예요. 왜 셋 다 넣었는데 안 나올까요? 네, 네이버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여줄까요? 네, 광고라고 인식을 한 거죠, 네이버가. 네이버가 광고라고 인식하면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네이버에서 광고가 나오면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죠. 예. 그러니까 네이버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걸러줘야 사람들이 네이버라는 서비스를 잘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라고 인식되는 사람들을 제외시키는데, 케이크 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라도 얻어 걸려서 욕심을 부린 사람일 확률이 높죠. 예. 상업적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가 제외를 시켰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네이버 광고라는 사이트를 들어왔었잖아요. 거기서 네이버 로그인하고 키워드 도구 눌렀을 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케이크라는 단어를 넣고 조회하기라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밑에 지금 보시면 월간 검색 수라는, 네, 이제 명칭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월간, 한 달 동안 검색된 횟수가 나온다. 명수가 아니라 횟수예요. 10번 치면 10번 올라가겠죠. 자, 그럼 언제 월간이냐? 지금으로부터 한 달이에요. 직전 한 달 동안 이 단어를 쳤던 사람들의 횟수가 나와요. 자, 특수사항이 보면 PC랑 모바일 어디가 조회수가 많나요? 지금 보시면 다 모바일이 대체적으로 높아요. 즉 지금의 대부분의 키워드들은 모바일, 핸드폰에서 치시는 경우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케이크 중에 어떤 단어를 지금 봤을 때 쓰시면 좋을까요? 네,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보편적이죠. 네. 왜? 우리가 홍보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케이크라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이 대부분 높다 그랬는데 종종 PC가 높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키워드가 높은, PC의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들은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몇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검색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한다. 막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PC에서 검색 영향이 많아요. 두 번째, 뭐 PC 게임 같은 경우. 세 번째, 업무 시간에 하는 거. 뭐 현수막 제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키워드들은 PC가 높은 경우가 많고 보편적으로는 다 모바일이 많다. 자, 그럼 이때도 컨텐츠 차이가 나요. PC랑 모바일 차이가 있을 때 어떤 컨텐츠 차이가 있냐? PC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얘기죠. 모바일은 이동하면서 빠르게 보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들은 되게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창업을 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케이크라는 제가 단어를 이제 검색을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 케이크라는 단어를 쓰실 거예요. 블로그 마케팅 한다라고 하면. 왜? 내가 그걸 통해서 창업을 하고 제가 케이크집을 창업한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대부분 케이크를 쓰시겠죠, 이 데이터를 보고.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초기 창업자,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케이크란 단어보다 그 위에 있는 키역에 13,500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럴까요? 이런 차이가 있죠. 대부분의 케이크 쓰신다라고 했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는
13,500번은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어에 가서 노출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센 키워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전략적 키워드를 사용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자유자재로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을 때 홍보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해시태그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센 단어 써주시면 돼요. 왜? 네, 30개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아까 여러 개 쓰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서 결정하고 쓰신다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키랑 아디다스라는 컨텐츠를 제작할 건데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국내에서 어디가 더 유명할까요? 네,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개인은 뭐 통계청에 들어가거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검색을 해볼 거예요. 나이키, 아디다스 검색하고 조회하기를 눌러보니 네, 어디가 더 많은지 알 수 있나요? 네,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설득할 수가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건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자, 그럼 나이키라는 게 더 인기가 더 많은데 지금 인지도가 나이키라는 단어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나이키라는 단어를 클릭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요런 이제 세부적인 정보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에 그래프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설명드리면 지금으로부터 1년 동안의 그래프예요. 지금 나이키라는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우상향 곡선 나이키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찾고 있는 파란색과 녹색이 두 가지 그래프가 보이실 건데 녹색은 모바일이고요. 파란색은 PC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그래프예요. 나이키는 남성분들이 더 선호하시네요. 그죠? 근데 남성분들이 뭐에서 더 선호해? PC에서 검색하시는 걸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은 모바일에서 선호한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옆에 그래프는 연령층이에요. 보니까 가장 높은 그래프가 30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이키의 메인 타겟은 30대 남성이라는 거죠. 그럼 컨텐츠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30대 남성이 좋아하는 말투, 이미지, 글귀, 모델을 써야 메인 타겟한테 가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결정하고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통계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전략을 세운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을 지금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프라인과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검색하고 오프라인은 이렇게 검색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패턴이 같기 때문에 요 통계 그대로 오프라인도 같이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어를 검색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제가 선크림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볼 건데 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선크림과 선크림, 시옷과 쌍시옷 어떤 거 쓰세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선크림, 쌍시옷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시옷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검색을 꼭 해보셔라.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선크림을 판다라고 했을 때 몇 월에 팔면 좋을까요?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여름에 대부분 많이 나오시는 편인데 5월도 나오고 7월도 나오고 8월도 나오세요. 자, 그럼 제가 선크림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클릭했고요. 아까 나이키를 누르면 1년치 그래프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선크림이라는 그래프를 제가 눌러봤어요. 몇 월 달이 높은지 보이시나요? 5월 달에 가장 높은 거 볼 수 있죠. 그래프 상으로만 그냥 보면 그래서 5월 달에 팔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컨텐츠 발행 시기.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 때 몇 월 달에 올릴지, 남자를 겨냥하는지, 또는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됐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단어를 한번 뽑아 볼게요. 마케팅, 세일즈, 브랜딩. 다른 단어예요, 그죠? 마케팅, 세일즈, 브랜딩. 여러분들은 뭘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셨을 때 마케팅을 잘하고 싶으세요? 세일즈 잘하고 싶으세요? 브랜딩을 하고 싶으세요? 일단 비슷한 단어인데 정의를 좀 쉽게 내려볼게요. 제가 만든 정의인데 대부분 이제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케팅은 고객이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용을 해볼게요. 블로그 보고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왔어요. 블로그 마케팅. 전단지 보고 오셨대요. 전단지 마케팅. 현수막 보고 오셨네요. 현수막 마케팅. 전화해서 오셨어요. 그럼 뭐라 부르면 될까요? 텔레 마케팅. 그죠? 문자를 보냈어요. SMS 마케팅.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케팅 그렇겠구나 라고 정리를 좀 해봤어요. 세일즈는 뭐냐? 판매하기 위한 모든 것들, 프로모션, 이벤트, 판촉 같은 걸 이제 세일즈라고 하겠죠. 자, 예를 들어 제가 마트에 갔는데 돈가스를 저한테 시식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마케팅일까요? 세일즈일까요? 브랜드일까요? 마트에 갔더니 돈가스를 저한테 시식시켜 줬을 때 이건 세일즈죠. 왜? 돈가스를 먹고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세일즈다. 그래서 자, 마케팅하고 세일즈가 좀 구분이 되셨어요. 그럼 브랜딩은 뭘까요? 여러분, 고추장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있으세요? 네, 막 머릿속에 다 있죠. 그게 브랜딩이에요. 가장 높은 단계. 어떤 거 하면 생각나는 거. 그 우리가 뭐 마트에 가서 가격이 다 똑같다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명품 가방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있으시죠? 선물 받고 싶다면 그거 가장 먼저 말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가 브랜딩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대기업이 아니고선 마케팅과 세일즈만으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 부분 이해하셔서 브랜딩이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좀 들어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거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마케팅, 세일즈, 브랜딩 중에 5월 달에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일즈를 적용시켜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1+1 이벤트 5월 달에 때리는 거죠. 자, 그럼 고객님이 5월 달에 샀어요. 1+1으로 싸게 해서 6월 달에 선크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죠. 이래서 전략이 중요해요. 이건 지금 온라인을 기반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한 거지만 오프에서 적용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업을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을 해서 마케팅, 세일즈, 이런 브랜딩의 전략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통계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네이버 통계를 활용하시면 좋겠고, 기초편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네이버 광고를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기초편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뭐 네이버 블랙키즈라든지 그런 보실 수 있는 조금 외적인 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기초편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걸 잘 이해하셨는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청바지를 판다라고 했을 때 청바지라는 건 아까 케이크처럼 가장 높은 키워드예요. 대기업이나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이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잡으면 좋겠는데 청바지란 키워드에서 하이 카테고리 키워드가 뭐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말씀하는 게 뭐 리바이스, 부츠컷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청바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리바이스 이런 거 여기 있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작은 키워드 선점하시는 게 좋은데, 예시를 들으면 드리는 거죠. 30대 남자 스키니진 추천. 자, 이 키워드 어때요? 30대로 쪼갰고 남자로 쪼갰고 스키니진으로 쪼갰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고객은 30대일 거고 남자일 거고 스키니진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작지만 내 잠재 고객이 될 확률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일 때는 작은 키워드를 여러 개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심화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경쟁이 있는 거, 전략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홍대에서 떡볶이 판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전략적 키워드 뭐가 있느냐? 홍대에서 떡볶이 판다고 했을 때 가장 잡을 수 있는 가장 센 키워드는 뭐 있을까요? 반대로 가장 센 키워드는 홍대 맛집이에요. 그죠? 홍대 맛집. 자, 그러면 또 밑으로 이제 작은 키워드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근데 이렇게 있어요. 가장 센 키워드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있어요. 떡볶이, 뭐 홍대 떡볶이, 떡볶이 맛집 이렇게 하는데, 왜 홍대 맛집이냐면 떡볶이란 단어는 안 돼요. 조회수가 높아도. 왜? 레시피가 궁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너무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죠. 떡볶이 맛집 했을 때.
그래서 홍대 떡볶이가 아니라 홍대 맛집. 홍대 맛집 쳐서 떡볶이가 나오면 올 수 있잖아요. 가장 센 키워드는 거기 있고 이제 거기서 하위로 내려가는 거죠. 홍대 떡볶이, 홍대역 맛집, 홍대 뭐 분식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쪼개서 가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효율적으로 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더 Q&A 시간에 적어주시면 되고 지금도 뭐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키워드를 계속 잘 다루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권 분석도 가능해요. 이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상권 어딜까요? 여러분 이제 창업을 많이 하실 건데 소상공인도 있고 뭐 여러 업종에서 있을 건데 이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말 상권 분석도 가능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쳐보면 되겠죠. 쳐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상권이 잘 되어 있는 곳이겠죠. 왜? 여러분 홍대 맛집이라고 오늘 70분 없죠. 왜 없을까요? 안 가실 거니까. 네. 치는 사람은 왜 친 걸까요? 가려고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홍대 맛집이 가장 조회수가 많았고 그 다음 강남, 그 다음 건대, 그 다음 종로, 이태원. 이렇게 해서 어디 상권을도 볼 수 있고 또 상권이 핫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눌러보면 그래프가 올라가는지 유지되는지 쇠퇴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런 분석도 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온라인상에 되게 중요하고 온오프라인 창업하실 때 얘를 기반으로 조금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노출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앞 기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많은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또 저도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자, 제가 안양에서 대간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안양을 통해서 대간을 검색했을 때 어떤 사람이 검색하는 걸까요? 안양 대간이란 단어는 안양에서 장소가 필요해서 대관하고 싶으신 분이 칠 거예요. 목적성이 있는 단어죠. 자, 밑에 쭉 내려보니까 마니몬이라는 제가 운영하는 공간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거 봤을 때 내용을 보고 여기 예약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 노출이 1번인데 두 번째가 있어요. 노출을 잘 된 다음에는 컨텐츠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제가 4등에 나오고 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1등, 2등, 3등 다 본 다음에 4등까지 보고 고른다라는 거죠. 꼭 1등에 있는 거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도 되게 중요하다. 노출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컨텐츠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자집 전수 창업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전수, 기술을 전수받고 싶은 사람이 치는 단어예요. 치니까 1번, 2번이 다 제가 운영했던 피자래빗이라는 브랜드죠. 이거 통해서 한 달에 몇 건씩 계속 전화가 와요. 전국에서. 왜? 온라인의 장점은 지역에 상관이 없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도 문의가 와요. 자고 있는 동안에도 문의가 와요. 온라인은 24시간 온에어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이었고 여러분이 뭔가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이런 키워드들을 가져가셔야 매출이 잘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 강사 이런 키워드로 이제 강의 섭외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검색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강사구나 라고 들어오게 됐죠. 뭐 꼭 1등만 보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본 다음에 이런 강사한테 한번 맡겨봐야겠다 라고 하시겠죠. 그런 것들도 그런 거죠. 또 비산동 카페라고 검색을 하면 비산동 카페 갈 사람이 검색하겠죠. 세 번째 보니까 마니몬 제가 운영하는 카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홍대 강의장 대강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걸 보시면서 키워드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컨텐츠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네이버 쪽은 좀 말씀을 많이 다 드렸으니까 SNS에서 인스타그램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 건데 일단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시각적인 업종들이 인스타그램이 유리한데 페이스북을 하실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퍼스널 브랜딩 쪽에 특화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 페이스북의 장점은 연령층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스타그램 젊은 층, 페이스북은 전 연령층. 국회의원이 SNS 한다 뭐 할까요? 페이스북일 확률이 높아요. 시장이 SNS 한다? 페이스북일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령층이나 전문가들이 많은 포지션이 이제 페이스북인 경우가 많고
인스타그램 좀 젊은 층 위주의 이런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퍼져나가는 건 페이스북이 유리해요.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국민청원 운동 이런 거 다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인스타그램의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있어요. 마케팅적으로 페이스북에서는 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안 되는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에는 되는데 인스타그램 안 되는 기능 두 가지 뭐냐? 공유 안 되고 링크 안 걸려요. 인스타그램 공유하려면 별도 어플 쓰셔야 되죠. 링크도 안 걸린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을 잘 하시려면 컨셉이 명확해야 돼요. 컨셉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홍보해주고 해시태그 써주기 시작한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뭐 대한민국 최초 이런 타이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홍보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컨셉이 아주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자기의 컨셉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컨셉이 왜 당신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차별화가 되겠죠. 왜 이 계정을 팔로우해야 되는가, 내가 보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가 설득이 돼야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고 팬이 된다. 인스타그램은 아까 말한 시각적으로 설득하는 거 말고는 결국 팬의 싸움이에요. 아, 이 사람을 보고 싶어, 이 사람 계정, 이 사람의 신뢰도, 그런 것들이 공동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제품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나여야 되는가에 대한 차별화 요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활용하시면 참 도움이 돼요. 자기에 대한 장점, 단점, 강점, 기회 요소 요 네 가지를 생각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좀 적용시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국 후기가 중요해요. 뭔가 홍보를 하시려고 하면 후기를 얼마나 모으고, 이게 다 컨텐츠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문자로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왔어요. 되게 보면 단순할 것 같은데 이걸 모으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5년 뒤에 올리잖아요. 어떤 게 되냐, 저 사람 5년 동안 저렇게 강의를 했구나, 그때도 반응이 좋았네, 이렇게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는 모든 과정과 순간들을 모으시고 가능하시면 후기라는 것들을 최대한 만들어내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하고 싶으면 일단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걸작보단 습작이라는 개념으로 일단 하신 다음에 완벽해지시려고 하시고, 완벽한 성향의 분들이 SNS 하시기 좀 어려워요. 완벽하다는 개념이 없고, 우리가 일기장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1년 뒤에 보면 되게 오글오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시고, 그 당시 때 최선으로 그냥 하시고, 나중에 좀 정 아니다 싶으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니까 일단 하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좀 더 실무적으로 들어와서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인스타그램에 지금 뭐 제가 디테일한 것들은 인스타그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건데, 트렌드적인 거에서, 창업적인 거에서 포커스 되는 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샵 기능이 활성화가 됐어요. 올해 들어와서 샵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그램이 이제 상업적인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제품을 구매하기가 링크가 안 걸리니까. 근데 이제 샵 기능 자체를 달았어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의 네 번째 버튼에 샵 기능이 있는데, 구매 링크가 지금 외부로 연결이 되지만 수수료가 아직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 기능들을 통해서 인스타그램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 영상 비디오 같은 버튼이 이제 릴스라는 건데, 틱톡이 인기를 많이 끌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도 영상을 대항하기 위해서 릴스라는 개념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참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 페이스북은 기능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인스타그램은 계속 업데이트를 되면서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핫해질 수 있는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정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명칭은 지금 계속 바뀌어요. 영어만 가능하신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꼼수로 다른 계정으로 키워놓고 다 삭제한 다음에 아이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런 변수가 아직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매장으로 창업하셔서 하시는 분들 대부분 매장 사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식 사진이나 본인 사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SNS를 하는 게 어떤 매장과 친구 맺고 싶은 건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필은 지금 제가 온 대로 뭐 보여주고 싶은 거 위주로, 컨셉과 타깃,
그리고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의 개념을 이해하셔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밑에 하이라이트 기능들을 쓰시면 좋은데 아직 안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얘는 상단 고정이에요. 모든 피드는 밑으로 내려가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열심히 활동할수록. 근데 하이라이트는 상단 고정이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저 같은 경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딱 볼 수 있죠. 아, 책을 많이 쓴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필이라는 영역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제가 홍대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정들이 몇 개가 나오잖아요. 서울 맛집이라고 뜨는 애가 이제 왜 나온지 지금 좀 보시면은, 홍대 맛집이라는 단어가 프로필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내가 노출되고 싶은 거를, 그래서 아무거나 쓰시는 거나 그냥 특색 있는 거 쓰시는 게 아니라 목적성을 갖춘 키워드를, 왜냐면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짧게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그램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링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옆에 보시듯이 여러 개의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도 갈 수 있고 블로그로도 갈 수 있고 뭐 강의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만 쉽게 설명드리면 인포크 링크 또는 링크트리, 지금 보여지는 애는 링크트리인데 지금은 현재는 인포크 링크를 쓰고 있어요. 저는 뭐 중요하진 않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만약에 이 기능 자체가 궁금하신 분은 제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와서 눌러보시면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고, 만드시는 방법은 인포크 링크나 링크트리 같은 사이트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서 링크 나오면 그거 인스타그램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런 사이트들 활용하시면 훨씬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라이트 기능 상단 고정이다, 요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다. 여러 개 들어갔을 때도 여러 개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 하이라이트를 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가 올라가 있어야 하이라이트에 적용이 되세요. 스토리는 24시간 뒤에 사라지는데 왜 사람들이 스토리를 올리느냐라고 했을 때, 내 피드에 올리기는 좀 라이트하고, 그죠? 여기 왔다라고 말하고 싶거나 내 친구를 태그하고 싶을 때 스토리를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스토리를 하셔야 하이라이트에 적용이 되신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계정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창업하시게 되면 다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돈도 안 들고요. 일단 비즈니스 계정 바꾸는 것 자체가 막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설정해서 그냥 비즈니스 계정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인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통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 계정이 성장되고 있는지, 어디서 해시태그로 들어온 건지, 뭐 클릭해서 들어온 건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계정을 통해서 문자가 몇 명이 왔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셔서 이런 인사이트 같은 거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한 샵 기능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가격이랑 링크가 나와요. 아직 활용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생긴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서 제품을 태그할 수가 있어요. 사람 태그라는 버튼 밑에 제품 태그하게 생기는데, 얘는 페이스북 페이지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셔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내가 제품 판매하고 싶은 분들 이런 것들도 네이버에 쳐보시고, 또 우리 인스타그램 과정 같은 수업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인기 게시물 올라가야지 성과를 보는데, 얘는 심플해요. 여기 있는 9개의 계정을 다 보면서 좋아요 숫자를 좀 확인하셔서 최소 그 정도는 돼야 나도 인기 게시물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구나 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이 가기 위해서 결국 팔로워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피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했을 때, 피드의 통일성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편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예시를 조금 들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PD의 통일성, 즉 통일성 다음에 어떤 게 올라올지 예측이 되는 게 통일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사례로 가져와 봤어요. 스튜디오의 인스타그램 계정인데,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계정이 올라올까 예측이 되실까요? 네, 다음에도 저런 프로필 사진이 올라올 거야 라는 생각이 되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 계정에 이 PD가 마음에 들면 팔로우 하겠죠. 다음에 이런 거 계속 올라오면 보고 싶을 테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긴 광명시인데
아까랑 조금 달라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피드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통일성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통일성일까요? 네, 필터. 톤앤 매너가 지금 같은 색감으로 계속 통일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명시인데 팔로워가 2만 명 정도 되고 있죠. 이런 톤앤 매너. 이것도 통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필터를 통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건 제 계정인데, 제 계정은 들어와 보시면 제가 말한 대로 통일성이 없어요. 같은 장소에서 찍거나 톤앤 매너가 맞춰져 있지 않은데, 그럼 왜 팔로우 할 때 제가 2만 명 정도 있는데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용의 통일성이 있어요. 열정이라는 코드가 내용 속에 계속 있으니까, 지금 댓글 같은 거를 제가 캡처한 건데, 네, 뭐 화이팅입니다, 멋집니다, 막 배웁니다, 동기부여 돼요, 뭐 분석하겠습니다, 저를 분석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내용의 글 속도 통일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운영하신다 그러면 이런 피드의 통일성을 좀 가져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결국에 네 가지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팔로워, 해시태그, DM, 스폰서 광고인데, 다이렉트 메시지는 조금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해시태그로 들어가서 쪽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얘가 성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여드름이라는 해시태그 들어가서 제가 쪽지를 보내는 거죠. 저희 회사가 여드름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혹시 이런 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냈어요. 매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100명, 200명, 500명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발생되는 매출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여드름이라는 문제성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검색해서 살 확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막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DM도 좀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시태그는 30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게시글 수 많은 거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네이버 광고처럼 키워드 분석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검색하셔서 게시글 수 많은 거,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팔로우는 아까 말한 대로 PD의 통일성과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 주셔야 돼요. 스폰서 광고는 돈 내고 광고하시는 거니까 필요에 맞춰서 운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보여만 드리면, 스폰서 광고 같은 경우엔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이트들이 나와요. 그때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프로필로 가게 할 건지 웹사이트로 가게 할 건지. 대부분은 웹사이트 보내겠죠. 쇼핑몰이나 자사몰로 보내줄, 뭐 판매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래서 눌렀을 때 웹사이트로 보내준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타겟팅 마케팅이 돼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뭐 서울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수원, 뭐 안양, 뭐 마포, 뭐 이렇게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타겟 마케팅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연령 및 성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남자만, 여성만, 뭐 연령층 26세, 뭐 55세, 30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몇 명이나 볼 것이냐. 7만 원을 썼을 때 지금 보면 자료에서 보면 만 원, 1일 만 원씩 7일 하니까 7일간 총 지출은 7만 원입니다 라고 써 있죠. 그랬을 때 거의 17,000명 정도가 볼 수 있다는 거죠. 17,000에서 46,000인데 17,000으로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인스타그램 아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유하기라는 기능이 없어요. 페이스북은 있지만, 예, 별도 어플 쓰셔야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좀 떨어져서 최소의 미니멈 단위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7만 원으로 17,000명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전단지를 뿌린다 그러면 전단지 만드는 비용도 사실상 17,000개가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의 장점은 많은 사람에게 뿌려질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 광고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전단지를 주는 게 네이버 광고라고 하면,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줄 테니까 배고프지 안 고프지 나는 모르겠어, 많이 보여줄게 라는 게 이제 SNS 마케팅의 특징인 거고, 네이버 광고는 배고픈 사람에게 전단지 줄 테니까 타겟, 네, 이렇게 마케팅이 되니까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PC 개념인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돈 내고 광고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홍보를 실제로 해본 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15만 원 정도를 썼을 때 지금 한 13,000명에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뭐 프로필로 들어온 사람은 167명, 이런 것들, 웹사이트 방문한 사람은 275명,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조금 빠르게 전파하실 때는 SNS 마케팅 광고가 상당히 효율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도달은 됐지만 실제 구매 전환율까지 높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만약에 여기다 커피, 아이스 커피 한 잔 보여드렸어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 커피 안 먹으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구매 전환율까지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SNS 마케팅의 좀 단점일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외부 어플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리포스트 리그램은 공유 어플, 인스타 사이즈는 사이즈 맞춰주는 어플이고요. 왜냐면 첫 번째 장이 가로인데 두 번째 장이 세로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어플들이 별도로 있고요. 태그에 놀자는 태그를 추천해주는 어플, 태그 쓰시기 어려운 분들 쓰시면 좋고요. 밑에 두 개 팔로워 인사이트, 언팔로우는 나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을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선팔 마팔로 키웠을 때 팔로우 안 한 사람들을 언팔로우 해제하면서 내 계정을 관리하실 수가 있다. 마음의 상처는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고, 아까 제가 필터의 통일성으로 계정을 키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플이 또 있어요. VSCO라는 어플인데 필터 값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선택만 누르면 돼요. 늘. 그러면 늘 그 고정값으로 사진이 보정이 되는, 그래서 내 피드의 통일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플들도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언팔 어플 제가 한번 돌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팔로 해서 옆에 버튼 누르면 바로 해제까지 되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로그인 돼서. 그래서 팔로우 하지 않는 사용자 찾아서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별도 어플에 라이크미라는 어플도 있는데 품앗이 어플이에요. 내가 좋아요 2개 눌러주면 좋아요 하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별의별 어플들이 다 있구나. 내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태그에 놀자는 태그 추천 어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런 어플들이 또 있어요.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릴스 같은 거 만들고 싶은 분들 비타라는 어플 추천드려요. 그래서 영상 어플들도 간단하게 있지만 자기한테 맞는 어플들 생각해 보시고, 요새 유튜브에도 이거 사용 방법들 이런 것도 좀 많아서 어플 이름만 보시고 한 번씩 검색하셔서 비교해서 자기한테 맞는 어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릴스가 대세니까 요 비타라는 어플 들어가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예시를 드렸고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때 눕기 따는 거, 제가 아까 리무브 VG 기초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따진다라는 거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카드 뉴스나 뭐 영상에도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영상 편집 어플들이에요. 스냅시드, 라이트룸, 뭐 인샷 이런 어플들인데 인샷은 사이즈 조절이고요. 스냅시드나 라이트룸을 보편적으로 좀 많이 쓰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비포 애프터 놔둔 건데 뭐 색감이 얼마나 지금 유튜브에서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영상에서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실제로는 색감이 되게 살아나기 때문에 무조건 사진은 열심히 찍고 많이 찍고 후보정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좀 신경 쓰고 찍고 후보정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사진인데 보정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다른 사진 같이 느껴지겠죠. 몰랐을 때는 이게 다르게 찍었구나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정이라는 것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맛집 계정을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어플들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팔로워가 한 6만 명 정도 있는데 제가 맛집을 운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음식점을 홍보하려고 하니까 아까 제가 홍콩 비오면 술집을 많이 오프라인 공간들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음식점 올리니까 컨텐츠도 한정적이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술집이랑 뭐 예를 들면 SNS 친구하고 싶은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맛집을 다 소개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술집을 소개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만든 게 이런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셔야 될지, 너무 상업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상담 채널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이든 블로그든 인스타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천을 되게 드리는 채널이에요. 자, 예시를 여기서 들어드리면 여러분 카톡에서 얼쑤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 제 채널이 나올 거예요. 추가하시게 되면 메시지가 가요. 제가 지금 보내지 않은데 자동으로 가실 거예요. 추가하는 순간에. 비즈니스 계정이란 소리예요.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계정, 카카오톡 채널인데 얘가 이름이 몇 번 변했어요. 옐로 아이디 플러스 친구, 지금은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얘 장점 4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얼쑤로 검색하셔서 저랑 메시지 보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한글명 검색 가능해요.
원래는 전화번호 저장, 영문 아이디 추가인데 한글명 검색 가능하고, 두 번째 단체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 한 4,700명 정도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라고 보내면 4,700개 개인톡 쫙 열려요. 여기다 뭐 해야 될까요? 프로모션, 이벤트, 판촉 이런 거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 예, URL이 있어요. www 하는 URL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시에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카카오톡 채널 어플 다운받으시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무리할 건데,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준비된 창업을 하시기를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시 녹화된 거 내일부터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